네, 안녕하세요. 지승호입니다. 성시환 선생님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음, 제가 요즘 계속 잠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좀 또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혓바늘이 돋고 그래가지고 발음이 좀, 셉니다. 언어를 해서 좀, 이상한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마 그, 저희 그 유튜브 뭐, 쭉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제가 성시환 선생님이 꼽은 최고의 프로그레시브 락 앨범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잠깐 이제 킹 크림슨의 In the Court of the Crimson King이라는 앨범을 선정해 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실 뭐 이미 저는 그 성주환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중이었고요. 저는 뭐 제 스스로 성시환의 아이들이라고 할 정도로 어린 시절 그 방황을 하던 시절에 성시환 선생님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고 그 이후로 제가 계속 듣게 된 여러 가지 그 음악들을 토대가 된 것이 성진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은 꼭 성진환 선생님을 인터뷰해야 되겠다고 늘 결심하고 있었는데 출판 시장이 또 워낙 또 어렵고 이래서 출판사 책을 내줘야 책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내고 싶다고 해서 뭐 제가 돈이 많아서 자비 출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다가 제가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더 늦어지면 혹시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급히 서둘러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성시환 선생님께서는 음악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신을 좀 드러내는 걸 굉장히 꺼려하시고 DJ는 목소리로 얘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셔서 좀 그 선생님한테 승낙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 근데 계속 이제 제가 연락을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해가지고 한번 만나나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됐는데 저하고 이제 얘기를 뭐 그때도 아마 좀 만나서 거절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하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정말 내 방송을 들었구나라고 할 정도로 이제 음악에 관한 얘기가 잘 통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뭐 바로 결심을 하시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 대해서 이제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서민 따위하고 뭐 이렇게 노닥거리는 놈이 무슨 감히 성심환 선생님을 언급을 하냐 그래가지고 참 굉장히 슬펐거든요. 아니 뭐 서민 교수 만나가지고 뭐 제가 인터뷰한 사람 다양한데 서민 교수 만나서 인터뷰하고 좀 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든 뭐 했든 그분을 모시고 한 게 뭐 그렇게 뭐 죽을 죄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분을 언급조차 할 수 없고 그것도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에 대한 어떤 그분이 전해준 정보의 하나를 제가 이제 전달해 드린 것 뿐인데 저도 이제 그 인터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 인터뷰 끝날 때 책이 나오면 말씀드리자라고 해서 말씀 안 드리고 있다가 그래도 좀 힌트는 드리자 해서 이제 그때 킹 크림슨 앨범을 언급을 했던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굉장히 서글펐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때 저희 그 출판사에서 한 거기 때문에 책이 뒤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뭐 나도 뭐 이만큼의 뭐 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또 자랑을 하시고 하셔가지고 왜 저런 게 자랑거리가 될까. 성시환 선생님 같은 고수들은 오히려 이제 뭐 장수가 문제가 아니다 음악을 어떻게 사랑하고 깊이 있게 듣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사실 저도 어릴 때 판을 꽤 모았습니다만 그렇게 또 이렇게 좀 뭐 집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판을 수집을 할 수 있는 형편을 못 되다 보니까 많이 모으진 못했는데 아마 뭐 그분만큼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쭉 인터뷰를 하고 제일 걱정되는 건 전 인터뷰가 끝나면 인터뷰께서 이 텍스트를 어떻게 받아주실까라고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성시환 선생님께서 너무 뭐 잘 써줬다 뭐 감사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안도가 됐거든요. 그분에게 제가
팬으로서 누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시환 선생님이 에필로그를 써주신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승훈 선생으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은 것은 2019년이었다. 그에 앞서 유명 뮤지션의 전화번호를 건넸는데 유명 뮤지션은 김수철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고사하는 바람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갑자기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고 인터뷰를 기약 없이 차후로 미뤘다. 2021년 봄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낯선 곳으로 이사할 무렵 또다시 연락을 받았다. 일단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자는데 동의했다. 그동안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음악에 이렇게 박식한 인터뷰는 처음이었다. 첫 만남은 음악 이야기만 서너 시간이 흘러버렸다. 그 인터뷰는 무려 7차례나 허기가 질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그분이 저한테 성시환 선생님 인터뷰를 하면 인정해 주겠다 이러면서 도발하셨는데 이 정도면 성시환 선생님도 음악 기자분들도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그 음악을 많이 하는 게 무슨 그렇게 또 자랑이겠습니까? 저보다 더 고수들도 많고 성시환 선생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조족지혈일 텐데 변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진짜 고수들은 서로 같이 듣는 음악을 논하거나 이렇게 하지 그렇게 건방을 떨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시환의 아이디어를 성덕이 된 거죠. 성시환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았으니까요. 그의 말처럼 1981년 DJ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하고 프로 DJ가 된 지 40주년이 되는 해에서 이를 기념해 인터뷰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 책이 나올 즈음이 내가 맡았던 음악이 흐르는 밤에라는 프로그램의 40주년이 될 것이라는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다. 과연 내가 인터뷰할 만한 인물인가? 그동안 지승훈한 인터뷰어가 인터뷰했다는 인물들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 내가 오점을 남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다. 그때마다 그는 과거 신해철과의 인터뷰에서 후배 신해철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꺼냈다는 사실을 힘주어 전해주었다. 오래전 새로운 사업을 함께 하자면 나이 초라한 사무실을 찾아왔던 신해철의 해맑은 모습이 떠올랐다. 신해철은 첫 만남에서 어린 시절 나의 음악이 흐르는 밤에를 들으며 꿈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런 인연으로 30년 전 동료들과 함께 아트록 페스티벌에 출연해 주었고 나는 영국 출장에서 Warriors on the Edge of the Time 음반을 구해다 주었다. 만남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어느 날 방송국 복도에서 뜻밖의 만남에 태형을 받는 자세로 엎드려 나를 당황시키기도 했다. 유쾌한 친구였다. 유명 뮤지션이 우려했던 것처럼 나 역시 인터뷰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한 질문을 걱정했고 거기엔 절대 대답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지만 인터뷰 내내 그런 질문은 없었다. 만약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40년 전 이 땅에 프로그레시브 록을 전파했으니 알아서 생각하라고 얼버무렸을 것이다. 다행히 7차례 인터뷰는 오직 음악 이야기로만 넘쳐났다. 이번 인터뷰에 자극을 받아 지난 40년을 되돌아보며 무엇인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올해가 아트록 매거진 창간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기록물을 모아 함께 출간하기로 했다. 끝으로 머릿속 창고에 장기간 묵혀둔 추억들을 꺼내 소중한 기록으로 남겨주신 지승훈 선생과 이렇게 출판을 도와주신 윤중목 대표와 전상희님, 문성민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지현 선생님이 써주셨는데요. 저한테는 이제 엄청난 큰 선물을 주신 셈이고 저로서는 인터뷰 인생에서 또 하나의 큰 숙제를 해낸 셈입니다. 정지현 선생님은 저를 만나서 늘 배려해 주셨고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저하고 인터뷰를 한 것을 계기로 아트락 출판 작업 내지는 다른 작업까지 하시겠다고 결심하셨으니까 그게 결심하시는데 제 작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큰 보람이고 그걸 쭉 이제 상황이 좋아지셔가지고 시원 레코드 다시 만들어 주셨으면 그리고 아트락 새로운 17호부터 해서 다시 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